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느 정도 이론은 돼 있지만 문제의 정답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기출문제 특강 10년치를 하다 보면 문제의 유형이 보일 겁니다. 그 출제 유형이 곧 문제로 나타날 것이고 이 특강을 통해서 키워드를 익히신 것이 곧 정답으로 나타날 겁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진행 순서는 총칙 한 파트, 물권 한 파트, 그 다음에 계약 민사특별법을 한 세트로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론도 첨부해 드릴 겁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과연 키워드는 뭘까? 일단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반대로 치고 들어갔으니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는 보통 단독행위와 계약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말은 없는 것을 골라라,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직관적으로 일단 보통 유언이 있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 소유권 포기, 보통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에서 5개 지문 중 설령 4가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5번째에 재단법인 설립행위란 이 용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정답으로 딱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지문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즘은 이해했는지 암기했는지를 자꾸 물어보기 위해서 자꾸 갑을병으로 냅니다. 이 갑을병에 너무 쫄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그 지문에 정답이 있다는 거. 그러면 문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갑이 있고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복대리 문제군요.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병은 갑을 대리해서, 여기 갑을 대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을을 대리했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엑스토지 매도하였다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문, 병은 복대리죠. 갑이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복대리는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은 아니다. 지금 문제 지문에서 갑을 대리하여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갑의 대리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뒷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복대리 나오면 자본을 기억하세요. 자본은 대리인 을,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라는 뜻. 두 번째 질문,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을이 해도 좋고 다른 사람이 해도 좋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니 이런 경우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은 2번. 묵시적 승낙이 있다 본다면 대리인은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갑의 승낙을 얻어서 본인 허락 맡아서 이미 대리인 을은 그 갑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비록 허락받았지만 복대리 선임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네 번째는 갑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 대리의 산면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 대리권, 어미 못자 모권이 소멸하면 아들 자자 자식이죠. 대리인 대리권, 자권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죠. 따라서 본인이 사망했다면 병의 복대리권은 당연히 따라서 소멸한다 해야지 맞는 질문이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런 얘기죠. 이때
민법 129조.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입니다. 이 표현대리가 적용될까 적용되지 않을까? 복대리도 대리죠. 따라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문제 2번은 복대리 가지고 낸 문제입니다. 잠시 정리한다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아까 제가 자본 이렇게 설명드렸고, 또 임의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임감독상 책임. 법정 대리인은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임의 대리의 선임감독상 책임을 갖다 끌었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으로 다운된다는 거. 복대리 한 문제 출제가 되면 직관적으로 답을 딱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되는 단어가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대리권 없다고 했으니까 뭐다? 무권 대리다라는 것이 딱 직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갑을 대리해서 보시면 본인을 대리해서 상대방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 을이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러면 이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요런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계약금을 탕진했다. 틀린 것. 첫 번째, 모른 병이라고 됐습니다. 선의 병은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철이라고 기억한다. 선의일 때 철회권 있다는 거. 두 번째, 유효하게 처리했습니다. 선처리가 처리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또 유효하게 처리하게 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갑이 누구죠? 본인이죠. 계약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이 유권 대리가 아니고 무권 대리입니다. 탕진은 누가 했다? 무권 대리인이 탕진했다면 탕진한 이놈을 향해서 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갑이란 이 지문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탕진한 무권 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을 읽다 보면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러니까 이 지문도 이 계약금 관련된 이야기가 정답으로 딱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유형을 보게 되면 정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딱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약금,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네 번째 질문, 갑이 철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병이 알았던 것에 대해서 증명이 된다. 결국은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계약 체계 전 갑이 사망하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 상속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했다. 이거 망나니 아들입니다. 망나니 아들은 아버지 돌아가셔서 단독 상속 받았을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이야기예요. 무권 대리는 기출문제 계속 분석하면 매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가서 꼭 100% 나온 거니까 정리해 둘 것. 잠시 정리한다면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고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고 그 다음 본인이 사망하면 무권 대리 단독 상속해져 추인 거절할 수가 없다. 팍 들어갑니다. 무권 대리인 그 입 다물라. 그래서 무권 대리는 X마스크. 기억해 두세요. 무권 대리 문제 풀 때 무권 대리인 주어가 나왔다. 끝에는 없다로 결정된다는 것. 최고, 선악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 침묵, 추인 거절로 간주, 몽땅 정리하면 최고, 침묵, 노. 예스가 없다는 것. 철의 선의만 인정됩니다. 그러면 무효로 확정되죠.
네, 그래서 특징 요거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처리는 최악. 선처리는 최악. 그렇게 결정하시면 답을 직관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불일치입니다. 불일치. 불일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진의하는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통정착오. 옳은 것을 고릅니다. 1번 지문은 파산 관제인,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면 선일까? 그러면 일부가 선이라는 것은 나머지가 악이란 얘기죠. 판례 태도는 선의로 다뤄진다는 것이 판례 태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면 선이 제3자로 다룬다. 채권자가 전원이 악의일 때 악의이고요. 전원이 악의가 아니면 선의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 두 번째,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 진위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란 말은 쓰면 안 되죠. 취소라는 것은 재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때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쓰는 거지. 이런 경우에 취소란 말씀은 논리 모순. 세 번째, 비진의 표시는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통정자가 나왔으면 통정허위 표시와 구분된다. 아니, 통정이 없었다 그러면 통정이 나와야 되지. 착오가 나오면 논리 모순. 네 번째 질문,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아닙니다. 선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선의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요. 선의가 아니라고 떠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다섯 번째, 체불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달라는 얘기죠. 판례 태도는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권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문제 4번 잠시 정리합니다.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 그러면 선의일까 악의일까? 악의가 아니라면 선의로 다룬다는 거죠. 재착사강 취소,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은 취소. 따라서 비진의 표시에 있어서 알 또는 알 수 있을 경우는 당연히 무효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나오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것. 유효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무효 주장. 따라서 제3자는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것. 해제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는가? 네, 판례는 취소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 성립 여부 관계없이 역시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해제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5번입니다. 효력 규정 아닌 것. 이 말은 결국 단속 규정 골라라 그런 뜻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판례 태도는 단속 규정. 따라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계약은 유효. 니은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거래하는 거죠. 당연히 금지해놓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될 것이고, 디귿은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 규정이 있죠. 요거는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효력 규정. 지문이 효력 규정 아닌 것이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판례 태도를 묻고 있는 것이고, 정리해 봅시다. 단속 규정 위반했다. 계약 자체는 유효. 효력 규정 위반하면 효력도 무효. 단속 규정 이해가 들어가죠.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주택법 전매,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과 직거래. 역시 이것도 권리 매매가 될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매매, 전매는 유효하다는 뜻. 효력 규정 위반되면 무효. 자, 여기 수수료 초과하는 약정. 수수료 자체는 유효합니다. 초과분만 무효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자격 없는 자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죠. 단 자격은 없지만 단 1회. 네, 한 번은 용서해 줍니다. 한 번은 용서해 줍니다. 이런 판례들이 있다는 것.
문제 6번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중매매가 나오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대의란 말하고 그다음에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1번 지문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무효. 그런데 선의 제3자가 과연 보호받느냐?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주어가 선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선의 3자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 두 번째는 이중매매는 무효, 선의 3자도 무효.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알았다는 사정만. 이건 악이거든요. 역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볼 수가 없다. 직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모를 때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유효로 가세요. 모를 때 적극 가담을 받다 그러면 무효로 가시면 돼. 그러면 알았다라는 것은 적극 가담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뭐하다? 네, 유효. 결국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네, 유효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사람. 즉 적극 가담이 없다면 먼저 등기 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뜻.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효인 경우입니다. 이때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뜻은 대위. 다섯 번째는 이러한 이중매매는 매매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중으로 임대차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이 있다는 거죠. 이중매매의 객관적인 두 가지가 대위하고 선의 3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가지가 이중매매의 단골로 정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자, 봅시다. 적극 가담 아니면 유효. 악일지라도 유효. 적극 가담이면 무효. 따라서 요게 안 나오면 악의도 유효. 그 다음에 무효일 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위 말소 청구한다. 그 다음에 선의 3자 보호받지 못한다. 제3자 선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다음 7번입니다. 취소에 관한 설명입니다. 추행 할수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날부터 10년. 혹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척추 3번이 안 좋아서 수술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법으로 소송한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법정 추인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보는 제도이니 당사자 의사를 물을 이유가 없죠. 따라서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이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원해서 하는 추인 같은 경우는 원해서 하는 취소 포기 추인은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 되겠죠. 세 번째 거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고 취소권은 일방적으로 때리는 형성권. 다섯 번째는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됩니다. 전득자한 하면 안 된다는 것, 즉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할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를 한번 살짝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법정 대리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되겠죠?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상대방, 그때 그 사람, 전득자한테 하지 말 것. 취소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효로 가는 것, 스스로 원해서 추인하는 것. 취소 포기 따라서 스스로 취소를 포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소멸 후 할 것. 효과는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될 것이고 보세요. 이제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후, 이 위법 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으로 간주. 차이가 요거는 취소권 존재를
인식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취소권 소멸, 추인, 척추 3번 나가서 법 소송한 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취소권 소멸하면 당연히 취소권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는 무효로 가는 길, 유효로 가는 길 두 가지 길로 나눠서 출제가 된다는 거. 8번 갑니다. 표현 대리.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한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했다. 그럼 이걸 본인을 갑이라 하고요. 타인을 을이라 합시다. 그리고 병한테 통보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병 아닌 자, 예를 들어서 뭐 정한테, 정과 본인을 대리해서 행위를 한 때 민법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갑이 을한테 수했다는 것을 병한테 표시했으면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병 아닌 자하고 계약했다면 이거는 125조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요. 100% 본인이 책임집니다. 이때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 129조 요거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과거의 대리권 지금은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적용됐을 때 이 대리권을 넘었다.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126조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 네 번째 겁니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확정 무효죠. 이때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만약에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확정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논리 모순이죠. 강행법규 무효면 확정 무효가 되기 때문에 끝이요. 그 뒤에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말이 안 되고 if란 말은 논리가 안 맞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유권 대리 조항 속에 표현 대리 포함됐을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소속이에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협의회 무권 대리, 표현 대리 아주 그냥 세트로 낸 지문이에요. 요즘 대리 문제가 추세입니다. 표현 대리 족보 볼까요? 유권 대리가 아니고 무권 대리. 따라서 유권 대리 조항 속에는 표현 대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리가 없고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과실상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100%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는 임의 대리에서만 쓰는 용어니까 임의 대리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권, 표현 대리 권한 포함. 그래서 권한은 넓게 해석하는 것이 포인트. 표현 대리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9번째 겁니다.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법정 조건은 말 그대로 법이 정한 조건이죠.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조건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는 선풍기.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질세 위반. 조건이 불법이라는 뜻. 그러면 당연히 불법 조건이므로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무효. 세 번째 거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 말이 있네요. 이 성립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죠. 조건 성취는 효력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립이라는 단어가 틀렸다. X. 그래서 조건 성취 기한 도래는 효력에 관한 얘기. 네 번째 질문은 계산 문제로 불능 마이너스 정지는 발정 플러스 발생. 그래서 발생하니까 정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는 무효. 맞는 지문. 다섯 번째는 과거의 사실은 조건으로 되지 못합니다. 장래지 과거 사실이 아닙니다. 9번째 문제였고요. 조건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성립이 아니고 효력이라는 것 계속 강조합니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게 조건, 확실하면 기한. 그래서 발정, 발생하는 것이 정지이니까 발정. 소멸한다, 해소. 그래서 1, 2, 3, 4는 계산으로 하세요. 그래서 기성해서 플러스 정지 플러스 발정.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가 되는 뜻이고 기성은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 다음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불능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일한 뜻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냥 기억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한 글자 따가지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쓰세요. 저는 이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총칙의 마지막 문제예요. 총칙은 10문제 나옵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 무효인 법률 추이는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되지요. 바로 그냥 정답이네요.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추이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여기 안날 있죠. 이런 것들은 취소 관련된 이야기지 무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3년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착오나 사기와 같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세 번째는 일부분이 무효일 때 여기 보시면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 네 번째 거, 묵시적 방법. 시험 볼 때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하다는 것. 틀린 지문이고. 다섯 번째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 법률행위 추인해봐야 효력이 없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뒷부분은 많은 문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